궁극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정 지표와 평가 과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일상에서 점수를 사용하여 평가를 남기거나 다른 사람이 남긴 평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이 남긴 평가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평가보다 별로여서 당황하기도 하죠. 사실 이러한 평가가 제도적으로 엄격한 곳은 아무래도 민간기업과 정부 조직인데요. 역량 강화, 동기부여 등 긍정적 기대효과를 지렛대 삼아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성과 측정이 점점 강화되는 분위기죠.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평가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고속열차 탈선 사고 등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거나 시중은행의 파생상품 손실 사태 등 금융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성과와 평가의 시대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게 합니다. 오늘은 영화 체포함과 4등을 통해 정부 조직에서 추진되는 성과주의 조직관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영화 체포항은 구역이 붙어있는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실적 경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두 경찰서 모두 관할구역을 핑계 삼아 풀기 쉽고 실적이 보이는 사건들은 우리들 것이고 풀기 어렵거나 실적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사건들은 상대방 것이라고 주장하죠. 마포경찰서 팀장 황재성은 일단 잡고 보는 검거 실력으로 실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면에 서대문 경찰서로 입성한 신임 팀장 정희찬은 경찰대 출신이지만 잡은 날치기범을 황재성에게 뺏기는 등 실적을 깎아먹는 수모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올해 체포항을 뽑는 과정에서 경찰대 출신이 아닌 재성은 승진을 위해 속도 위반으로 예비 압박가 된 의찬은 포상금 때문에 반드시 체포항이 되어야만 하죠. 그들은 체포항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무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 조직에서 지난 20년간 성과주의 조직관리를 운영한 측면과 유사합니다. 구성원 간의 경쟁을 통해 고성과를 창출하고 고성과자에게 승진과 성과급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동기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게 만듦으로써 업무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조직관리 방식이 시간이 갈수록 조직의 본질적 목표보다는 그저 성과 그 자체에만 집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연구기관의 경쟁력, 혁신성 제고를 위해 성과 기준에 SCI 논문 등재량을 넣었더니 논문 양에만 집중하여 질 낮은 논문만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점에 대해 이정동 교수는 더 빨리, 더 싸게 함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효율성 못지않게 장기적 관점에서 취약성과 위기 대응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위험이 현실화했을 때 국민 전체가 입게 될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영화 체포항에서 성범죄의 경우는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다른 범죄를 해결하여 실적을 올리려고 합니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경찰 조직의 목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찰 조직의 전체 목적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죠. 영화 체포항에서 생각해볼 또 하나의 질문은 성과 측정 자체와 평가 지표에 관한 것입니다. 성과 측정과 평가 행위가 정부 조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측정되지 않은 것은 관리될 수 없다거나 숫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표현들은 오늘날 기업 조직과 정부 조직 등에서 신념처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성과를 수치하는 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측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미 멀러 교수는 성과 지표의 배신이란 책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측정 강박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정량적 측정의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죠. 성과 측정은 필요하지만 표준화된 지표는 당장에 측정하기 쉬운 것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과 측정과 평가 지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정 강박을 잘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영화 4등은 매번 4등만 하는 준호가
코치의 폭력과 엄마의 지나친 관심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결국 바라던 1등을 하지만 폭력의 피해자이며 가해자인 코치 광수와 이런 광수로 인해 똑같이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준호 간의 갈등이 배경입니다. 특히 영화 속 내용은 성적 제일주의 문화가 낳은 강압적 폭력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결과 지상주의와 맞닿아 있죠. 물론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행위는 정부 조직 구성원들에게 관련 기준을 제공하여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평가와 측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입 대비 산출이나 비용 대비 편익과 같이 정량적으로 파악되는 기준의 경우 기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논의는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효율성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수용 여부는 오히려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과 측정과 평가 행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효율성 가치 외에는 다른 가치는 중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무시될 수 있는 이유죠. 다만 효율성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경우 이를 도입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모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선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필요하기도 하죠. 다만 앞에서 살펴본 영화에서 보듯이 체포 숫자, 처리한 민원 숫자, 경기 결과, 평가 등수 등 숫자로 나타내는 양적 지표는 많은 경우 그 양에만 집중할 뿐 세부적인 내용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숫자의 사용은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않아 보입니다. 숫자의 사용에 대하여 포터 교수는 숫자를 믿는다라는 책에서 숫자의 홍수 속에 살면서 맹목적으로 숫자를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합니다. 숫자의 사용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동반하는 양날의 검이며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은 오랜 사회적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거쳐 그것의 긍정적 효과를 활용하고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면서 숫자와 수령화의 권위를 형성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숫자에 대하여 사회 여러 세력들이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정부 조직의 궁극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궁극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정 지표와 평가 과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조직과 구성원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표는 무엇이며 반대로 이득이 되는 측정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과 측정을 과도하게 시도하거나 경험하여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평가하고 측정하는 행위가 우리 사회, 학교, 기업, 정부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